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주목하신 교육부 주요 정책 문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문제점을 서술하는 방식,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문서들을 보면요. 특정 문제제기 구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A 해야 함에도 B는 C 못하는 실정이라는 형식인데요. 이 틀이 뭐랄까 어떻게 활용되고 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단순히 이런 패턴이 있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이 갖는 의미까지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특징적인 서술 방식이 드러난 주요 정책 사례들, 그리고 제시된 개선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거죠. 기초학력 보장 정책,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2023년에 나온 그 기초학력 종합대책 문서를 보면 문제점 서술 첫 부분부터 딱 그 패턴이 보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진단과 지원 연계가 필요함에도 통합적 시스템 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아는데 현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통합 진단 지원 시스템 마련 이거하고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통합 시스템 부재 이거랑 직접 연결되는 해결책인 셈이죠. 이런 서술 방식은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 이 당위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접근이 다른 영역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교사들 업무 부담 문제, 이걸 다룬 2023년 교원 업무 정상화 계획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서두에 교사 본연의 수업 집중이 요구됨에도 업무 매뉴얼 마련하고 교육 행정 인력 배치 확대 이걸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요구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구조를 통해서 해결책이 정말 시급하다. 이걸 좀 부각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표준 매뉴얼 만들고 이 인력 좀 늘린다고 해서 그 복잡한 현장의 업무 부담 문제가 과연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좀 단순화된 접근은 아닐까요? 물론 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한 측면이 있겠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문서들은 뭐랄까 주어진 틀 안에서 문제를 딱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좀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이 서술 구조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좀 이끌어가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구조 자체가 그런 효과를 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문제입니다. 2022년에 나온 농산어촌 교육종합대책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형 온라인 수업이 요구됨에도 농산어촌 지역 인프라 구축은 부족한 실정,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또 나왔어요. 역시 필요성 대 현실 구조죠. 해결책으로는 원격 수업 전용 스튜디오 설치하고 이걸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온라인 수업인데 현실은 인프라 부족이다.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스튜디오 설치라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로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정책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2023년 다문화 교육 정책 문서를 보니까요.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선 방향으로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고 지역 통합지원센터로 확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네 가지 사례만 봐도 A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B라는 현실은 C하다. 이 틀을 사용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시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정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문제점하고 나아갈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공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 상황하고 해결 방향을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정책 추진의 어떤 명분, 이걸 쌓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정형화된 방식이 때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복잡한 맥락을 너무 단순화할 위험은 없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냥 주어진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 해결의 적극성을 오히려 좀 약화시킬 여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 정말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 정책문서에 나타난 A 해야 함에도 B는 C 못하는 실정이라는 이 특정 문제점 서술 방식 그리고 그 사례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당신께서도 앞으로 정책 관련 자료를 접하실 때 이런 표현 방식 이면에 담긴 함의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틀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요. 이게 실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어쩌면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 자체가 때로는 해결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혹은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